지금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학사조교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먼저 융합경영학부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입학 이후 첫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우님들의 입학과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순서는 1. 환영사, 2. 전공 소개, 3. 교수진 소개, 4. 대학생활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도서관 이용 교육 소개 및 출판문화원을 통한 교재 구입 방법 안내, 마지막으로 폭력 예방 교육 영상 시청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녹화되며 추후 프라임 칼리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교수님들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융합경영학부 학부장님이신 박현영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융합경영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박현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이렇게 더운 날 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굉장히 다들 뭐 가정생활로 바쁘실 수도 있고 또는 학업으로 또는 뭐 직장 생활로 바쁘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바쁘신 상황일 텐데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응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교수진들과 그리고 튜터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의 우리 조교 선생님들 오늘 여러분 참석해 주셨거든요. 조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학업을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진들도 여러분들께서 학업을 잘 이어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목표하고 계신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송경우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외부 업무 때문에 불참하셔서 녹화된 영상으로 저희가 듣겠고요. 환영사 다음에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소개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경영학부 송경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학업에 대한 의지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졸업까지 학업이 꼭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한경영학부는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그리고 혹한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전공은 크게 마케팅 부분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의 전공 과목들을 보시면 어느 대학의 커리큘럼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애널리틱스 부분은 인문사회 배경의 학생들도 기업 내 각자의 업무에서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분야를 크게 마케팅, 금융, 인사 등으로 나눈다면 그 중에서 본인의 흥미와 필요에 맞게 도메인별 기초 과목을 듣고 추가로 데이터 분석 과목들을 결합하는 식으로 수강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한편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AI의 핵심 과목들에 대한 세계적으로 수강하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AI 코어 마이크로 전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균 15에서 20년 정도의 남은 커리어를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생소하겠지만 필요한 과목들에 투자하셔서 전문성과 안목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박현영 학부장님께서 회계금융 전공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제 담당 교과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아마 회계금융을 전공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거의 매 학기 제 수업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업 때 뵙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우리 회계금융 전공은 이제 회계와 그다음에 세무, 재무금융 트랙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회계와 세무, 재무 쪽뿐만 아니라 경영학이나 상법, 경제학과 같은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업과 경영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러한 교과목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과목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과목들을 경영, 경제, 전공 기초 과목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트랙에 해당하는 과목, 세무 트랙에 해당하는 과목과 재무금융 트랙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경영, 경제,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보시면 뭐 1학년 1학기에는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 그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조직 행위론, 뭐 인사 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뭔가 순서를 가지고 내가 지금 3학년에 입학했는데 경영학 원론은 경제학 원론을 못 들었는데 지금 뭐 생산운영관리나 조직행위론을 들을 수 있나요?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뭐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계 과목과 세무 과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순서를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계 트랙에서도 우리가 이제 회계 분야를 사실 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재무회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내가 회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계 원리를 수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관리회계 과목들을 쭉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재무회계 과목들을 동시에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목을 진한 파란색하고 그다음에 밝은 파란색하고 초록색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진한 파란색은 이제 기초 과목입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2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을 위해서 2학기에도 여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회계 지식이 전혀 없어. 근데 나는 회계금융을 전공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에는 무조건 회계원리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관리회계와 원가회계 과목 순차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그 아래 파란색 중급회계 1, 2, 금융상품회계, 고급회계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재밌게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뭐 재무제표 분석이라던가 또는 회계 사례 연구라던가 뭐 이러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트랙이 있는데요. 세무 트랙에는 가장 먼저 이제 세법 개론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회계 트랙의 경우에는 내가 회계 원리 지식이 없을 때 그 뒤를 수강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세법의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인 회계 지식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학년 편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3학년 편입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뭐 세법 개론과 이번 학기에 뭐 부가가치세법을 같이 듣는다거나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법 세 가지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이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전산 세무회계라던가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세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학 연습 과목도 있고요. 세무학 연습 과목도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을 수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부에서 매년 자격증 취득
수기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성껏 작성해 주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상금도 이제 어, 수상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금융 트랙입니다. 재무금융 트랙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재무의 이해와 투자의 이해 두 가지 과목입니다. 이 과목 들으시고 그 외에 내가 재무금융 트랙에 관심이 있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그 응용 실무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께서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학년,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 신청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좀 구분을 해본 거고요. 1학년에 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매 학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하지만 이제 2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경우에는 내가 3년 동안 지금 이 4년짜리 커리큘럼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내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에는 무조건 회계 원리 과목을 수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용금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배경 지식 없이도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도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지금 여기에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 매 학기 6학점씩 수강을 하시는 거잖아요. 6과목씩 수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과목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위에 보면 뭐 경영학, 경제학, 그다음에 뭐 상법 기초 등등등 여러 가지 과목이 개설이 되시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과 교양 과목들을 좀 더 수강을 하시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다음 학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학년으로 입학을 한 경우에요. 사실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최근에는 제일 많으신데, 3학년으로 입학하신 경우에 2년 동안 내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화살표 쭉쭉쭉쭉 있었던 것처럼 회계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3학년 1학기에 편입을 하신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학년 이제 첫 학기는 내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전공 과목들을 좀 부지런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에 이제 회계 원리하고 관리 회계 원리 아니 관, 어, 관리 회계나 재무 회계 중에서 이제 조금 쉬운 과목들, 앞에 있는 과목들을 함께 수강을 하시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저는 그냥 회계 원리부터 이제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나가시는 데 도움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세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재무금융 트랙에 대해서도 이제 3학년 1학기로 입학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 이미 지금 수강 신청을 하신 상태인가요? 근데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실 테니까 혹시 내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수강 신청 변경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융합경영학부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 정세윤 교수님입니다. 정세윤 교수님은 교양 교과목인 대학 기초수학, 그리고 전공 교과목인 생산운영관리, 기업 경쟁 모형의 이해, AI와 빅데이터 경영 입문, AI와 빅데이터 경영 심화실습,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회계 데이터 애널리틱스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세윤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가지고 환경이 좀 좋지가 않은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융합경영학부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들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대부분 이제 수학 과목, 그리고 코딩 하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학을 이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되게 겁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거는 오픈 마인드다.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 마음가짐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튜터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은 제가 특별히 지금 2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신설되는 회계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과목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강의를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계 분야에서도 요즘 IT와 관련된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 데이터도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기계가 잘 해석해서 그걸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점점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해서 제공하는 흐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BRL이라고 얘기하는 그 회계 데이터를 정리하는 새로운 포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고,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해보고 그거를 보고하는 꼭 의사결정하는 것까지 그 전체 과정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 놨고요.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코딩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 마인드만 갖고 수업을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로 수업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융합경영학부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이성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교수님은 MIS,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폐엽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본대학 경영학과 소속이고, 지금 프라임 칼리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강의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강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저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는 강사급에 해당되는 뭐 이런 입장인데요. 2학년 2학기의 MIS 과목은 우리가 일단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 정보라는 정보라는 이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으며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삼는가에 관한 정보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 조직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오며 조직 전체의 그 효과 향상, 그다음에 성과 향상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 다루는 그런 게 이제 이 2학년 2학기에 있는 MIS 과목이고요. 4학년 1학기에 다루는 그 인터넷 기반의 이비즈니스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전자상거래 관련 영역입니다. 일렉트로닉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IT가 발달하면서 신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업 활동의 기반이 실물 사회로부터 인터넷 기반의 그 가상 사회로 옮겨가죠. 이 가상 사회로 옮겨가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며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이런 기술들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다루는 뭐 그런 영역을 여러분하고 학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그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단위당 그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뭐 45분 기준이 아니고 이제 그걸 보통 좀 많이 넘는 기준이라 학생들이 조금 뭐 수업 듣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듣습니다만 이 온라인 대학의 기본적인 속성상
여러분들이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을 때 아는 부분은 건너뛰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충실히 설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열심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편입 합격 축하드리고요. 수업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이우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백 교수님은 재무의 이해, 투자의 이해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백 교수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에 입학하신 신편입생 여러분을 오리엔테이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방송대 입학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커리어와 학업의 성취를 달성하는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융합경영학부 회계금융 전공 그 재무기능 트랙에서 그 기본 과목으로 2학년 봄학기에 개설된 재무의 이해와 그다음에 이번 학기 가을 학기에 개설된 투자 이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의 이해는 재무학의 원론 과목으로 그 파이낸스라는 분야의 개요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의 최고 재무 담당자인 CFO가 수행해야 할 의사결정인 수익성 높은 투자안을 발굴해야 하는 업무,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업무, 그리고 조달한 자본의 대가로 배당이나 이자를 자본 제공자에게 적절하게 환원하는 업무 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투자 이해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와 투자들의 행동과 전략 등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 균형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재무금융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진다면은 아까 그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님 말씀하신 3학년 이후에 고급 과목을 수월하고 흥미롭게 이수해서 재무금융 트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진심으로 보내드리고 유익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라선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선아 교수님은 소비자 행동론, 고객 경영 관리, 서비스 마케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라선아 교수님이 외부 업무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교수님,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과 최세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라 교수님은 관리 회계 원리, 원가 회계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세라 교수입니다.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 학기에 또 수강할 과목들을 보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되는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회계 과목 중에서 관리회계 원리 그리고 원가회계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거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앞서 박현영 학부장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회계 분야는 이제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원리를 다루는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회계와 원가회계는 기업 경영을 위한 회계, 즉 회사 내부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루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개설되는 원가회계 과목은요, 제품의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원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 이론들을 배우는 과목이 되겠고요. 내년 1학기에 이제 수강하실 수 있는 관리회계 원리는 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또 부서나 개인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여러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회계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 또 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개강해서 수업에서 그리고 LMS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박유경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경 교수님은 마케팅론, 유통관리, 마케팅 조사론, 뉴미디어와 브랜드 관리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지금 많이 설레이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원하는 결실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마케팅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모든 과목 통틀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론적인 성격을 가진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기본 개념, 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론들을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을 꿈꾸시고 계시다면 이 과목은 반드시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도 경영학 전공자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기초 지식은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수강을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과목으로서 두 개의 과목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케팅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과목 또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서 수강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더 성공적인 또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뭐 오늘날의 뭐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이전부터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또 실제 마케팅 활동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것에는 다양한 조사 기법들이 있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와 밀접한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기업들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제때에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제품에 대한 사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어떤 그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다루는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학년 2학기의 뉴미디어와 브랜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는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로서 사실은 브랜드 하면 조금 익숙한 친근한 주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뭐 SNS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뉴 미디어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많은 실무적인 관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이것을 키울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에 관심들이 많으시다면 수강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프라임 컬리지 식구가 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차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은 방송대 경영학과 최세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연 교수님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조직행위론, 리더십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프라임 칼리지 용역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과목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사조직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직 분야라 함은 조직 안에 사람들에 대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여럿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신 여러 분야에서 모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기능들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이해해서 조직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조직 행위론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행위론 수업 같은 경우는요, 조직의 구성원들을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세 수준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합니다. 구성원들, 개인들, 우리 자신들의 성격이나 정서, 태도, 어떤 지각, 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거고요. 집단 내 여러 가지 상황적 작용들에 대해서도 합니다. 집단에 대해서, 집단의 어떤 구성 요소라던가, 저 집단 내에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가, 이건 개인이랑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조직으로 넘어가서는 조직의 구조, 뼈대가 되는 조직 구조, 그리고 거기에 살이 되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최신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배울 건데요. 인적 자원 관리 혹은 인사 관리라고도 예전에 많이 불렀었죠. 여러분들 회사 가실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서 인사팀이죠. 네. 채용 단계부터 인사팀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퇴사하실 때, 이직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죠. 퇴사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부서 또한 인사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채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죠.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부터, 우리도 지금 오리엔테이션 받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직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이미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요. 여러 이론들,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나는 어떤 리더가 되는 게 자기한테 맞는 리더십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서 만나 뵙게 된 거를 정말로 환영하고요. 아마도 지금은 굉장히 설레고 또 약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학부장님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모든 수업엔 튜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수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수업에서 또 여러 대학 생활, 우리가 온라인 대학이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융합경영학부 행정사무실에서 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사조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금융 전공 담당 학사조교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담당 학사조교 이서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애널리틱스 학사 조교 이서영입니다. 네, 다음은 교양 과목 담당 학사조교 방인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조교 방인경입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학 생활에 관련된 수강 신청, 수강, 평가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채팅방으로 보내드린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요. 해당 파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은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첫 수강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학기당 18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편입생 모두 학년에 관계없이 모두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학점 추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전 학기에 18학점 이상 이수하시고 평점 평균이 3.5 이상이 되실 경우에는 해당이 되십니다. 또한 취득 학점이 68학점 이상일 때에는 재수강 또는 대체 이수 교과목에 한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첨단 공학부나 다른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도 프라임 칼리지 강의라면 수강 가능하시며 이수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전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이란 학위 과정의 전공관 또는 단일 전공에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소단위 과정을 마련하고 재학생들에게 주전공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토록 하고 마이크로 전공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융합경영학부 재학생은 AI 코어,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동안 마이크로 전공 신청 또한 가능하시며 편성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실 경우에는 졸업 후 증명서에 이수한 마이크로 전공이 표기가 됩니다. 학기별 수강 신청 가능한 학점에 마이크로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주전공 교과목의 개설 학년과 동일 학년 개설 교과목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설 학기에 따라 편성된 과목을 수강해야 하므로 편입하신 학우분이 마이크로 전공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수강 학기가 초과될 수 있으니 학점을 잘 관리하여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학습하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내 강의실 클릭하신 후에 강의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학습 시 주의사항으로는 학습을 하시면서 50분 동안 홈페이지에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야 진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배속 적용할 시에는 총 동영상 시간의 75% 이상을 수강 완료하여야 학습이 완료됩니다. 수강 후 녹색 표시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노 캠퍼스 앱을 설치하신 뒤에 로그인 하시고 학습 목록에서 교과목별 강의 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그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PC와 모바일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 진도 반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모바일에서도 학습이 끝나면 꼭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진도가 저장이 됩니다. 예. 프라임 칼리지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각 교과목마다 튜터분이 계시는 건데요. 튜터는 학우님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교과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등을 쪽지, 메일,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각 교과목 튜터에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 바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예, 다음은 교재 안내입니다. 교과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교재가 다릅니다. 크게 2북, 방송대 교재, 시중 교재, 워크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부 강의는 교재 없이 강의록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교재는 각 과목 강의실 강의 계획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대 교재 및 시중 교재는 방송대 출판문화원 및 시중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북은 화면에 안내된 대로 방송대 출판문화원에 로그인 후 내 서재에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중간 기말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기말평가는 온라인 시험, 과제물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평가는 주말에 정해진 일시에 시행이 되고, 공지사항 및 교과목 강의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중간평가 온라인 시험은 10월 11일, 17일, 18일, 기말평가 온라인 시험은 12월 6일, 12일,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일요일은 1, 2학년 전공 과목, 두 번째 일요일은 3, 4학년 전공 과목이 실시되며 토요일은 교양 과목이 실시됩니다. 개설 학년별로 일시가 다르니 꼭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평가에 앞서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출석 인정인데요. 교과목별로 강의 오픈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강의별로 오픈 시기를 확인하신 후에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기말평가 전까지 수강 완료하셔야 하며 전체 출석률이 75% 미만인 교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가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따라 1강에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과 강의를 모두 수강하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학우님들께서 상황에 따라 출석 인정 기간 내에 수강을 못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석 인정 기간 이후 기말평가 결시자 과제물 제출일까지 수강을 하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단 지각 처리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제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과제물 작성 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실 경우에는 표절로 인식되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표절 사례로는 동료가 작성한 과제물을 빌려서 제출할 경우,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입해서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 또는 조합하여 제출하실 경우, 과거에 제출했었던 과제물을 다시 제출할 경우, 출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인용부호를 넣지 않고 제출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표절하지 않으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인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한 문장 안에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따옴표로 표기하고 각주의 페이지 수를 넣어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후에 필요한 부분을 다음 문단으로 나눠 그대로 작성하고 각주를 넣어 출처로 인용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간접 인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본인에게 맞는, 즉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글을 다시 작성하신 후에 참조로 페이지 수를 기재해서 각주를 넣어 설명한 방법입니다. 예, 두 번째 화면은 본문 내용에 간단하게 참고문헌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참고문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한 방법입니다. 예, 세 번째 화면은 풀어쓰기, 즉 재진술하기 방법인데요. 다른 저자의 글을 참고해서 과제물 작성자가 새롭게 바꾸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저자와 발표 연도를 작성하고 아래에 참고 문헌을 기재합니다. 학우님들께서 온라인 시험 또는 과제물 제출하시기 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과제물 공개 시 교수님께서 학습 활동과 과제물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주실 예정입니다. 지침에 따라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 정보로는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카피킬러라는 한국형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사용하여 사전에 표절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교육 메뉴에 과제물 작성법이 동영상과 파일로 제공이 되니 사전에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다음은 졸업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학점이 13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평점 평균이 1.7 이상이어야 합니다. 1학년 신입학 하신 경우에는 전공 51학점 이상, 교양 24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 2, 3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하실 때 전공과 교양 교과목에 지정된 학점을 인정받으셨는데 입학 후 학년별 필요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학년 편입생의 경우 6학기 이상 등록하며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9학점 이상, 그리고 나머지 46학점은 자유롭게 희망하시는 전공, 교양, 일반 교과목 중에 선택하셔서 총 100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필수 이수 교양 학점은 없으니 희망하시는 전공, 교양, 일반 교과목 중에 자유롭게 28학점을 선택하셔서 67학점 이상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조기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으로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에 졸업 소요 학점 130학점 이상을 충족하고 이수학점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편입생은 조기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시고 그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급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교내외 장학 제도를 공지하고 있으니 자주 접속하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 주요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모의 주식 투자 대회입니다. 전공 관련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행사로서 키움증권 모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가상지원금 1억 원을 가지고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우수한 투자 전략을 체험하고 발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평가 이후 14주간 진행이 되며 우수 결과 보고서를 선정하여 최우수 1인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여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신 학우분들에게는 기프티콘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설명회입니다. 회계세무 관련 실무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인데요. 현직 외부대학 회계세무 전공 교수님께서 세무회계 전공, 세무회계 전공 시험 정보, 공부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내년 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올해 진행했던 설명회는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영상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거나 직접 유튜브에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를 검색하셔서 올라온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 자격증 취득 수기 공모전입니다. 학우님들께서 재학 기간 동안 전공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하신 분들의 취득 성공담을 공유하고 격려해 드리기 위해 우수 수기를 심사하여 상금 및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자격증 분야를 회계세무, 재무금융, 애널리틱스, 유통물류, 전자상거래, 소비자로 크게 6가지로 구분했고 세부 자격증은 표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학우님의 소감을 적어 보았는데요. 회계의 방향을 직접 판단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프라임 칼리지 공부를 시작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 나아간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행사 전 학우님들께 이메일,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학부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수상의 영예까지 얻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및 학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내드린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내에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학부 사무실과 학위과정 운영팀 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강 신청 변경 여부입니다. 아직 3차 수강 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데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셔서 수강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미 그 전에 이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등록금 납부자 수강 교과목 변경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 변경원을 제출해서 수강 변경이 가능하신데요. 기간은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수강 신청 계획의 절차에 나와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공 여부, 변경 여부입니다. 전공은 재학 중에 1회에 하나여 융합경영학부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신데요. 중간 평가가 있는 10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이제 공지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변경을 희망하시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개강일입니다. 개강은 9월 1일인데요. 실강의 수강은 그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는 결시자 추가 과제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 응시일에 근무, 사고, 질병, 출장, 행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결시자 추가 과제물 제출 기간 외에는 결시자 추가 과제물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시험 기간 전에 공지사항으로 이제 신청 기간 및 승인 날짜, 결시자 과제물 제출 기간 등이 안내가 되니까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과제물 연장 기간 제출자 및 결시자 추가 과제물 시험의 경우 만점 기준에서 이제 최대 80%까지만 환산 적용돼서 차등화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들으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금 문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고, 융합경영학부 그 마케팅 애널리틱스 과정인데요. 네. 다름 아니라 제가 그 4학년 2학기 수업인 그 질적 데이터 연구 SNS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듣고 싶은데, 혹시 시험 기간이 3학년 과목하고 겹칠까 봐 수강 신청해서 그냥 3학년 과목들, 3학년 2학기 과목들로 다 수강 신청을 했는데, 혹시 제가 어, 질적 데이터 그거를 꼭 듣고 좀 창업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너무 무리라고 생각될지 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담당 학사조교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학우님께서 문의 주시는 과목이 질적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기반 디자인 싱킹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과목을 신청했을 때 혹여나 이제 3학년 2학기의 과목과 시험이 겹칠까 봐 지금 아직 이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을 못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그 학년별로 듣는 거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그 유튜브인가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리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 현재 이 질적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기반 디자인 싱킹 과목은 제가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 담당 조교로서 알고 있는 선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과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좀 이해와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쉽지 않은 과목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학우님께서 정말 듣고자 하시는 의지와 또 열정이 있으시다면 저는 들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지금 편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이번에 이 과목을 들으셔도 좋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번에 이제 입학하셨기 때문에 어,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응도 하시고 좀 더 안정감 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들으셔도 좋지만 저는 조금 학원님께서 이제 편하게 조금 하고 싶다면 내년에 들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부모님들?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회계금융전공 3학년 편입생 배창환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1차까지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1차에 그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를 했는데,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는 15학점을 이게 수강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보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18학점까지 최대 이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네. 이거를 좀 변경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좀 네. 절차상 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수강 신청을 하시고 등록금까지 납부를 하셨더라도 지금 수강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8일부터 저희 등록금 납부자들을 위해서 수강 신청 계획이 또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다시 그때 변경원을 제출하고 수강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이 다르게 바뀌게 돼서 이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3학점을 제가 추가로 이제 네, 이수를 하면은 이제 별도로 이제 네. 납부 고지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정확하게 그 상황 절차는 모르지만 저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문의사항이 또 있으신 학우님들은 저희 학부 사무실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제 문의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그 남상미 학우님한테는 제가 따로 메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보다는 네, 교재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예, 주교재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따로 제가 캡처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LMS 강의실을 통해서 각 과목, 교과목 그 교수님께 문의 드려도 되고, 저희 학부 사무실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가 답변이 어려우면 이제 전공 주임 교수님께서 이제 께 문의드려서 이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LMS 강의실 그 쪽지나 뭐 과목 상담이나 게시판 등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학과 OT 도서관 이용자 교육 영상을 통해서 도서관 대출 반납 방법, 전자도서관 이용법, KISS, DBP와 같은 국내외 학술 DB 이용법, 과제물 작성 지원 서비스와 같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방송대 출판문화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서점과 같은 곳으로 교재를 이곳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출판문화원에서 배포해 준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출판문화원 교재 구입 안내고요. 출판문화원에서 교재를 구입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총 4가지 방법으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는 등록금 납부 시 교재 대금을 같이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방송대 출판문화원을 검색하셔서 주문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화 주문, 네 번째는 지정 서점에서 현장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비는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은 자율 경비로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교재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교재를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 예, 등록금과 함께 교재 대금을 납부하셨더라도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납부한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수납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에는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과목과 주소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출판문화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에 교재대금 납부자 버튼 혹은 중간에 있는 교재대금 납부 조회 및 배송지 수정을 클릭하시면 관련 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과 같은 체크리스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창에서 교재 변경,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송지 주소 확인 창은 이와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인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주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 온라인 구매와 동일하며 언제든 구매가 가능합니다.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 필요한 교재를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되고요. 예, 세 번째 전화 주문은 이제 1644-1232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예, 네 번째 방법은 지정 서점 방문 구매인데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등 전국 9개 서점에서 방문하면 현장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각 서점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로써 출판문화원을 통한 교재 구입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시간은 약 17분 가량입니다. 네, 2026학년도 2학기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학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